오늘의 한자. 미나상, 건니치와. 여러분들의 한자 도우미 이선옥 강사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일본어 초등학교 상용 한자 1026자 중 3학년과 4학년에 해당하는 402글자를 저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해요. 주위에서 일본어 공부 한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정말 재밌고 명료하고 신나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벼울 경자를 포함한 총 10개의 글자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 공부할 한자는 돌이키다 혹은 반대라는 의미를 가지는 반이라는 한자입니다. 음독을 봤더니 벌써 3개가 등장하는데요. 음독은 이럴 때 이 발음, 저럴 때 저 발음 이렇게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각각의 발음으로 소리나는 단어들을 따로따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조금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음독은 항. 두 번째는 홍. 세 번째는 당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음독 단어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반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세. 두 번째는 반대라는 단어죠. 한따이. 세 번째는 반응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노. 네 번째는 위반이라는 단어네요. 이항. 여기까지는 항이라는 발음으로 되는 그런 단어들을 살펴보셨습니다. 특히 반응이라는 단어는요. 실은 응이라는 한자 때문에 많은 학생분들께서 혼동을 하시는데요. 원래는 오 발음입니다. 따라서 반응이라는 단어를 한오라고 제시하는 그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오가 아닌 노가 되고 있다는 사실, 한노라고 반드시 외워주셔야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이라고 발음이 되는 단어인데요. 좀 어려운 단어일까요? 모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홍. 그리고 이번에는 탄이라고 발음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옷감이라는 단어인데요. 단모노 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항이라는 음독을 메인으로, 중심으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훈독인데요. 동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휘다 라는 동사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소르. 두 번째는 뒤로 젖히다, 휘게 하다 라는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소라스. 네, 보통 우리는 앞으로 굽히는 것이 쉽죠. 반대로 뒤로 젖히다, 반대로라는 개념, 이 상대적인 개념이 바로 이 한자가 가지는 의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의미, 우리 예문에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예문에서는 나는 그의 의견에 반대입니다. 바로 반대라는 음독 단어를 찾아내시면 돼요. 떠올리셨다면 같이 예문 읽어보도록 할까요? 私は彼の意見に反対です. 反対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가슴을 뒤로 젖히고, 즉 앞으로 굽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구부렸으니 뒤로 젖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만만하게 걸었습니다 라는 문장. 네, 동사 떠올리셨다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네오 소라시테 아르키마시다. 네, 소라시테라는 동사, 소라스 1그룹 동사의 태형 역시 살펴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번 한자는 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대 한자입니다. 음독만이 존재하는데요. 네, 음독이 2개 있어서 조금 신경은 쓰입니다. 첫 번째는 다이. 네, 절대로 한국 어감처럼 나이라고 읽으셔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한 번 더 강조해서 읽어볼까요? 다이. 두 번째는 즈이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음독 단어들로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대응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이오. 무엇을 대하다, 대면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이스르. 대립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리즈. 절대라는 단어인데요. 제타이. 그리고 상대라는 단어입니다. 소다이. 이번에는 쯔이라고 발음되는 경우의 음독 단어인데요. 바로 한 쌍 혹은 한 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있지. 네, 거의 대부분 타이라는 발음으로 여러 가지 한자 어휘들을 만들므로 타이라는 발음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단어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문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의견이 대립해서 회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대립이라는 단어 떠올리셨다면 함께 예문 읽어볼까요? 이케인가 다이리츠시테 가이기가 오아리마센. 네, 다이리츠라는 단어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나쁩니다. 대하다라는 동사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조사 하나 주의하시면서 네, 예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니 타이스르 타이도가 와루이 데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때 무언가를 대하다, 한국어에서는 를 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오를 사용하고 틀리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라는 표현 아시죠? 무엇에 누구누구에 대면하다 에라는 개념의 니 조사를 쓰셔야 한다는 것. 따라서 자동사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자는 가볍다, 가벼울, 경 한자입니다. 한국어의 이응 받침으로 소리가 마무리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일본어 음독은 이렇게 장음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100% 지켜지는 법칙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음독 팁으로 알고 계시면 매우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장음에 유의하면서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개. 먼저 네, 음독 단어부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쾌함을 나타내는 한자어입니다. 개가이. 경시, 가볍게 보다라는 의미죠. 개시. 경차라는 단어인데요. 자동차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개지도샤.
계지도샤. 그리고 경멸이라는 단어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개베츠, 개베츠. 이번에는 가볍다라는 훈독인데요. 네, 맞습니다. 형용사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곧장 아래에 있는 단어에서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가루이, 가루이. 이때 우리도 입이 가볍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일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찌가 가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가르쿠찌, 가르쿠찌라고 표현해요. 혹은 익살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점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음, 기분 혹은 정신을 나타내는 키 한자와 같이 쓰여서 마음 가볍게, 그러니까 부담 없이 라는 의미로 기가르, 기가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볍게 행동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번에는 몸 신자를 함께 쓰여서 몸놀림이 가벼움, 즉 간편한 모양새를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미가루, 미가루. 마지막으로 가로야까, 가로야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단어 자체로 가뿐함, 경쾌함, 뭔가 정말 가벼운 느낌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쾌한 음악이 들려옵니다 라고 했는데요. 경쾌라는 음독 단어 떠올리셨나요? 네, 같이 예문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軽快な 音楽が 聞こえてきます. 네, 軽快는 뒤에 다를 붙여서 경쾌하다라는 형용사, 즉 나형용사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때 끝에 있는 다를 나로 바꾸어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바로 요 어미 활용의 포인트도 함께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軽快な 音楽, 軽快な 音楽.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명사로 외워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부담 없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음 가볍게 라는 의미가 되겠죠. 맞습니다. 바로 떠올리신 그 단어, 훈독 단어 같이 예문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가르니 난데모 키이테 쿠다사이. 기가르니, 기가르니 끝에 니라는 조사까지 함께 붙여서 문장 안에 부사로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셨습니다. 이번 한자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중 한자입니다. 음독이 두 개인데요. 한국어의 이응 받침으로 소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일본어의 음독에서는 이렇게 장음을 가지게 됩니다. 100% 지켜지는 법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음독 팁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음독 모두 장음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주, 두 번째는 조. 이 두 가지 모두 활발히 쓰이는 음독 발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어를 따로따로 정리하셔서 외우시는 습관 꼭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대라는 단어입니다. 주다이, 중요라는 단어죠. 주요. 엄중이라는 단어입니다. 겐주. 그리고 체중이라는 단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이주. 여기까지 봤을 때 물리적인 무게감을 나타내는 무겁다라는 의미도 쓰일 수 있지만 뭔가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귀중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에도 사용되는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귀중이라는 단어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단, 음독이 바뀌게 됩니다. 발음해 볼까요? 기초, 기초. 그리고 존중이라는 단어네요. 손조, 손조 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훈독 발음인데요. 주로 형용사와 동사에 있습니다. 일단 명사에 사용되고 있는 훈독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중, 두겹이라는 단어입니다. 후타에, 후타에. 다음으로는 무겁다라는 형용사죠. 오모이, 오모이. 중복되는 것은 바로 겹치고 반복되는 걸 의미하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가사네르, 가사네르. 네, 그리고 무언가가 중복되고 포개어지다, 거듭되다라는 자동사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가사나르, 가사나르. 네, 지금까지의 단어들 예문을 통해서 좀 더 뉘앙스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음독 예문입니다. 갑자기 체중이 늘었습니다. 체중이라는 음독 단어 떠올리셨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기운이 다이주가 후에마시다. 다이주라는 단어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무거운 짐은 제가 들겠습니다. 무겁다라는 형용사가 짐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겠네요. 떠올리셨다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모이 니모츠와 와타시가 모치마스. 네, 오모이라는 형용사, 기본형 그대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차갑다, 춥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한이라는 한자입니다. 훈독도 음독도 모두 한 개씩이기 때문에 외우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한이라는 어감처럼 일본어의 음독도 간 이렇게 비슷합니다. 음독 단어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한파라는 단어입니다. 간파, 간파. 한풍, 즉 추운 바람이 되겠죠. 간프, 간프. 이 추운 기운이 몸 안에서 일어난다면 오한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읽어볼까요? 오캉, 오캉. 그리고 엄한, 한국에서는 혹독한 추위라고 해서 혹한이라고 보통 더 말하곤 하죠. 읽어볼게요. 겐깡, 겐깡. 네, 음독이 한 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강이라는 발음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훈독은 춥다라는 형용사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이, 사무이. 우리도 뭔가 썰렁한 농담을 할 때 춥다 추워 라고 친구를 조롱하기도 하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이 라고 얘기하면 썰렁해 라고 말하는 형태도 한국어와 정말 닮아 있네요. 옆에는 훈독으로 표현한 한기, 오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케, 사무케. 네,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면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한기가 들어요, 오한이 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한국어에서는 오한이 들다, 들다? 그래서 들어가다 동사, 하이르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오한이 들다 라고 할 때는 위에 있는 오캉이라는 단어도 훈독의 사무케도 반드시 수루라는 동사로 표현하셔야 해요. 오한이 들다, 첫 번째 음독 단어로 읽어볼까요?
오칸가 스르, 오칸가 스르. 오한이 들다 훈독 버전입니다. 사무케가 스르, 사무케가 스르. 네, 병원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예문 통해서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파라는 음독 단어 떠올리셨다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간파가続いています. 간파라는 단어 찾아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추운 날 먹는 어묵은 맛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춥다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寒い日のおでんは美味しいです라고 말하고 있네요. 형용사, 네, 기본형 그대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도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단어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반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미리 응이라는 한자에 오라는 발음을 알고 계셨다면 반응을 한오라고 발음하거나 혹은 쓰시는 분들이 자주 있으셨는데요. 절대로 오가 아닌 노라고 발음의 변동이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발음 변동 현상 때문에, 이 외적인 현상 때문에 JLPT, 즉 일본어 능력 시험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한노, 한노. 다음에는 귀중이라는 단어입니다. 귀중품을 보관해 주세요.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등등의 다양한 예문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기초, 기초. 다음으로는 등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를 등자가 보통 장음으로 소리 났었죠. 하지만 절대로 장음이 아닌 한박자, 토라고 짧게 발음되던 가장 대표적인 JLPT 빈출 어휘라고 강조드렸습니다. 두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도전, 도전. 마지막으로는 떨어뜨리다 라는 타동사 오토스, 오토스라는 동사였는데요. 단순히 물건을 떨어뜨리다 보다는 뭔가 분실하다, 잃어버리다 라는 의미로도 쓰였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음독도 훈독도 많은 단어들 살펴보셨는데요. 조금 힘들더라도 그래도 큰 소리로 따라 읽으시면서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